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땐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했던 관계 말입니다. 마치 내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감정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성향,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연애나 인간관계 초기의 이들을 알아보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지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교감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까? 이들의 세계 중심에는 오직 나만 존재합니다. 한쪽은 상호성을 꿈꾸지만 다른 한쪽은 착취와 이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착취적인 성향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교묘한 조종수를 영원히 숨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트든 친구 관계든 직장에서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느껴집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은근한 힌트를 던지기 시작하죠.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왜 나한테 그걸 주지 않았지? 와 같이 당신이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티를 냅니다. 이거 봤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지? 그래서 특별히 해준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행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모든 대화와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한 순간 그들의 특징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버지가 참 어려운 분이셨어요. 라며 힘든 어린 시절을 털어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야기에 머물며 그랬군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가로채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만만치 않았지 라며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약점이나 정보를 파악해 앞으로 당신을 조종할 기회를 찾는 것. 둘째, 당신의 이야기를 빼앗아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것. 이런 모습들은 관계 초반에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데이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오후 5시에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다 털어놓았죠. 이렇게 솔직하고 깊은 교감을 나눈 건 처음이에요. 겉보기엔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말이죠. 건강한 관계는 인내와 시간을 통해 서서히 패턴을 확인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은 그 안에 깊은 결핍감이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급하게 채우려 합니다. 물론 그들은 환한 미소로 자신의 결핍을 포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빠르게 당신에게 집착하고 과도한 만족감을 표현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진단 매뉴얼에서도 사람을 매혹시키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마치 당신의 이상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러브바밍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정한 관심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클래식을 좋아한다면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며 함께 즐길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러브바밍은 다릅니다. 그 목적은 내가 당신이 만난 사람 중 최고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줘라는 강력한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뜻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상처받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래전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외도로 인해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내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첫 상담 시간,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제 것이었죠. 그는 제게 크림이나 설탕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다음 상담 시간에 그는 또 커피를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스콘까지 곁들여서요. 저는 다시 한번 고맙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으신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곳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첫 순간부터 저를 조종하려 했고 저는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숭배에 가까운 찬사를 갈망합니다. 나를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업적들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나는 이겨냈어.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들러리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러브바밍은 결국 오직 나를 위한 자기애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연인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과 의문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항상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할 때 당신 생각과 다르면 조금 짜증을 내는 것처럼 느껴져. 혹은 내 말을 중간에 끊거나 내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그 피드백을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극도로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누군가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난 뒤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을 드러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시물이 오직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타인과의 소통의 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개인 신전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사람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며 관계 안에 뚜렷한 권력의 차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를 연인 사이에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만나는 사소한 일정까지 자신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분노합니다. 그들은 나와 관계를 맺는 한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우선순위는 모두 자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상호성 위에 세워집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통제와 착취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으세요.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고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를 떠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조종과 통제 속에서 시드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 속에서 활짝 피어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